네,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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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선물을 준비해 오셨나요? 어버이날 선물? 아니요. 제가 어린이였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어른인 줄 알고. 저 아직 아이예요. 아이예요? 네, 예. 그렇구나. 아이랍니다. 20대까지는 아이? 네. 자, 오늘은 이제 또 3일을 쉬었잖아요, 저희가. 네. 월요일장이 휴장이었고, 오늘은 아쉬웠죠. 5월 7일 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제 쉬어서 아쉬웠어요. 네, 맞아요. 안 그랬으면 어제도 반도체 착 올라가고 맞아요. 오늘도 이어서 올라갔을 텐데.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근데 2% 가까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1% 후반, 네. 2% 가까이 오르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잘 가니까 그나마 낫죠. 네, 그나마.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 지난주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네. 지난주 마감이 어땠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이 이제 왕창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네. 없어졌고요. 네. 하여튼 오늘 이 순간에는 한 2%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난주에는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샀고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했고 뭐 네.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 워낙 그 매크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쵸, 뭐 그쵸. FOMC가 덜 매파적이어서 또 다시 오르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 밤에는 뭐가 있었죠? 취업자 수가 확 떨어져서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17만 5천만 명, 네. 24만 명에서 많이 빠졌는데 정부 지출을 확 줄였다 하더라고요. 정부가 의도한 건가? 정부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민간도 조금 줄었다고 민간도 하던데. 좀 줄었어요. 네. 네. 민간에서 한 15,000명, 2만 명 줄었고 정부에서는 거의 7만 명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네. 금리나 하려고 네, 음모로. 그런 거 아닌가. 그 전날 예런이 딴 데서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옐런이 뭐라 그랬더라? 그 지금 인플레 잘- 관리 잘 되고 있다. 그치, 이런 이렇게 거지. 얘기했죠. 예. 실업률이 약간 올랐고 3.9%로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률은 조금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애플 실적 발표되고 나서 딱 다리가 맞아서 네. 5월 3일 확 오르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오르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2% 2% 2.하면 5% 올라갔고 네. 오늘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아침부터 아침에 불을 뿜잖아요. 시작할 때 바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때려치우고 내 돈 갖고 하는 게 한 10원만 갖고 하면은 그냥 아무 사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는 오늘 장은 일단 스타트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 10%, 네. 10명에 1명. 네. 금리 인하가 한 번이라는 게 32%, 네. 금리 인하가 두 번이라는 게 36%. 가장 높네요. 네. 음. 약간 두 번에 치우치죠. 오. 금리 인하가 세 번 이상도 20%예요. 네. 꽤나 그게 엄청 호의적이네요, 시장이. 너무 일찍 하면 이것도 안 좋은데 어쨌든 한 번에서 두 번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두 번에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9월달 하고 11월, 12월 한다는 그 컨비네이션이 두 번이니까 네. 이제 뭐 비농업 고용 지수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CPI 나중에 말씀드린 CPI 넘버가 뭐 엄청나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 흐름은 요 견조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증시를 시작하는 키포인트들도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얘기는 방금 했었고 네. 그리고 15일에 있을 CPI를 맞아요. 봐야 될 것 같다. CPI가 유가가 올라가서 조금 이슈였는데 네. 이게 4월 달 거 CPI가 5월 다음 주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너무 지나치게 아니면 지금 5월 달 들어와서 이렇게 4월 말부터는 유가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전쟁에 하마스하고 이렇게 하느니 마느니 가자 지역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뭐 휴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신경질적인 유가에 대한 반응은 한풀 꺾여갖고 오, 네. 우리가 세 개 지표를 보는데 유가 80불 이하, 우리 환율 1360 이하, 1350대. 환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이니까 네. 3.5 이하. 네. 이게 세 박자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그치. 있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네, 국채 수익률도 10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0년물. 3박자 맞아.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IT 실적 발표된 거 보면은 네. 나쁘지 않았거든. 아, 그렇죠. 근데 주가가 빠졌지. 네.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매크로 때문에, 그 다음에 ECI 넘버 때문에 네. 뭐 흔들렸단 말이에요. 대충 4월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은 매크로만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네. 실적을 부합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지수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AI 쪽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올랐지만 4월 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거 돌아가서 원대 복귀한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그쵸. 이상을 올라가진 않았어요. 아직 전고점 돌파하지 않은 상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매크로가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뭐 이제 이라크 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마스 뭐 휴전하고 어쩌고 다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또 하다가 또 6월, 7월 달 넘버 나와서 9월 달 실제 금리를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래도 가봐야 되지만 다시 시작해. 이런 분위기가 하니까 다시 뭘 시작하는데 반도체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 또 그것도 눈치 보고 있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CT가 주가가 낮을 때 마이크론의 주가를 목표 주가 150불로 했어요. 아마 맞아요. 그 당시에 주가가 90불 정도밖에 안 됐던 걸 기억하는데 150불은 엄청난 걸 했거든요. 네. 만약에 오른다, 뭐 한다, AI 늦게 들어왔지만은 얘네가 룸이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맞아요.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150불이었는데 어저께 베어드라는 증권사에서도 나도 동의해 150불을 불렀어요. 150불에 동의한다고요? 근데 베어드가 원래 조금 베어하게 보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마이크론에서. 베어드가 베어하게? 이제 세게 불러서 사람들이 거기에도 흠칫 놀랐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앞으로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그러면 AI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네.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에다가 4월 CPI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까지 앞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BOJ 있잖아요. BOJ 있죠.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나요? BOJ도 한데 이미 벌써 발표를 많이 했어요. 엔화가 약세가 너무 심하면은 네. 개입을 한다. 이미 개입해서 그렇죠. 이미 했어요. 네. 20 몇 억 불인가 몇 억 불 했는데 이것도 옐런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옐런이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이제 개입해도 괜찮아. 이렇게 힌트를 주고 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BOJ에서도 특별한 네거티브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 하단이 좀 올라갈까요? 코스피아도 올라가죠. 2,500에서 그 네. 한점 점프 네, 하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2,500, 250 저번에 전쟁 날라가 했을 때 그때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 바닥은 확실히 잡았어요. 미국의 소비가 좀 어떤가요? 네, 소비는 좀 애매해요.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아, 그래요? 둔화되고 확실히 있는 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그렇지. 소비가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대표적인 건데 오늘 말씀드린 게 먹는 거 사람들이 줄일 거 같잖아요. 네. 안 줄일 거 같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그러니까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싼 거 먹죠. 그렇지. 조금 햄버거 맞아. 4,000원짜리 먹고 2,000원짜리 먹고 이게- 할인하는 거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트렌드 다운이라고 하죠. 트렌드 다운? 싸게 해서 먹는 거예요. 싸게 해서. 싸게 해서 먹는 건데 그로스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률이 이번 분기에 2%가 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맥도날드가. 네. 근데 지난 이렇게 한 8분기 1분은 이게 0.67에서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인건비를 높여줬어요. 아, 그렇죠.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지난 9월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한 20 몇 프로 올렸거든요. 지난 한 6개월, 1년 안 되는 사이에 인건비가 네. 25% 늘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마진이 압력을 받죠. 네, 네. 그렇죠. 사람들 많이 더러우죠. 네. 근데 또 중국도 별로 안 되나 봐요. 전반적으로 사람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좀 불확실하니까 소비를 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돈 풀어야 된다. 지금 미국의 IMF에서 중국이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IMF 수장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이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GDP가 네. 마이너스 0.2에서 7%까지 마이너스 됐습니다. 네. 마이너스 0.2는 별 영향이 없는 거고 마이너스 7%는 엄청난 메가톤급 핵폭탄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잘하느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먹도하는 거죠. 마이너스 0.2% 아니고요. 마이너스 7도 아니에요. 네. 어딘가 우리가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디플레이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돈을 많이 쓰기에는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물가 먹어서 사과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저도. 저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사과뿐만 아니라 김도 라떼 김도. 김도 저 이제 아니 김밥도 김이 얇아질 것 같아. 아니면 싸구려 하든지.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버텨서 괜찮은 것 같지. 그 소비자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업체가 맥도날드, 네. 스타벅스. 그럼 밥을 안 먹더라도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네. 얘는요 스타벅스는 아예 얘기했어요. 전망이 안 좋다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잘해야 작년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중국도 물론 5%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네. 올해 2% 성장.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나 그래서 스타벅스도 스타벅스가 완전 주가가 내려갔을 때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미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원래 높아요. 개꾸준하니까 한 25배 이렇게 가는데 20배 레벨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거 뭐냐면 타이밍은 좀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아까 앵커님이 물어본 거죠. 소비가 어떠냐? 네. 쉽지 않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주식 투자는 어디를 투자할까? 반도체. 그래서 IT고 IT 중에서는 반도체고 반도체는 AI에 많이. 근데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된 거, 지지난주 실적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주 제가 가장 최근에는 애플까지도 네. 애플도 한 달 뒤에 AI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Something to say 네, important. 행복할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했고 삼성도 휴대폰 이제 우리 S24 사는 사람 물어보니까 네. 우리 조사해 보니까 2명이 1명은 왜 사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사요라고. 그러니까요. 꽤 있더라고요.
퀄컴도 얘기했어요. 네. AI의 실질적인 응용을 많이 시키는 AI를 온 디바이스로 얼마 갔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그걸 푸시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애플, 삼성전자, 퀄컴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 수혜받은 게 삼성 전기까지. 이런 주가들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가니까 LG 노트도 가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빵 먹고 뭐 커피는 좀 늦추더라도 주식 투자는 해야지. 그쵸. AI 주식은 사자. 제가 요즘 그래요. 아 그래요? 커피 먹을 돈 조금씩 이제 아껴가지고 주식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살짝 간을 보고 있었다가 네, 네. 이 정도면 투자 괜찮겠는데 하고 오늘 시장에서 탁탁. 변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유가가 갑자기 튀는 거. 네. 그래서 분위기 다 약간 늦추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랄까.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하면은 순간순간 국채 발행을 흡수하느냐 마느냐에서 4.5% 떨어진 것이 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할 여지는 있어요. 매달 국채를 발행을 하긴 하니까. 네. 그런데 뭐야? QT를 조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큐티 얘기 있었잖아요. 6월부터. 그것도 좋게 작용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국채도 600억 불이었는데 250억 불인가 200억 불인가 확 줄였잖아요. 네. 예상보다. 예상보다 한 좀 더 줄였죠. 더 줄이는 걸로 6월부터 실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금리나 첫 번째 할 때까지 언제지? 9월 달부터 하면은 9월 달 하기 전까지 6, 7, 8월 달까지 주택 기금 그러니까 주거비가 확 안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QT를 완화를 확실히 해주고 네. 국채 수익률만 계속 안정화되면은 CPI가 유가와 토치 아니면은 그 스티키하지만 계속 내려가는 코어 PC가 내려가는 걸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한 번 하고 네. 그 두 번째는 11월에 하고 12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예요? 11월까지는. 대선 될 때까지는. 그쵸. 일단 9월 달에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거는 11월, 12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일단 9월 달에 한 번 그렇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게 중요하다. 지금 테슬라가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좀 그쪽에 녹아들어 있어요. 한편 그것이 자율주행이 진짜 잘 되면은 그것이 전기차하고 연결되니까 결국은 잘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는 요만치 있고 전기차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연결고리에 있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가 제품의 전기차를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으쌰으쌰 써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얼마나 자신감 있냐 중요한데 테슬라가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지 않는 행동을 두 가지 취했어요. 어떤 거요? 이번에 뭐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충전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미국의 그 슈퍼차저 그러니까 좀 빠르게 슈퍼차저. 10분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 말고 빨리빨리 하는 거. 네. 그거가 미국에 한 3만 몇천 개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확대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잘랐어요. 잘랐다고요? 500명을 잘랐어요. 슈퍼차저 그거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500명을 얼마 전에 다 잘랐어요. 그럼 늘리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네요. 그렇지. 왜 그랬을까? 어차피 전기차가 성장성이 좀 만만치 않고 가격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 단기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자율주행은 낮은 문제고. 근데 만약에 슈퍼차저를 빨리빨리 해버리면은 자기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많이 드는데 전기차는 그렇게 하는데 전기차 많이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차 성장률이 5%건 10%건 제로 공간은 애매하니 네. 이거 까는 것도 빨리 하지 말자. 비용 드니까. 그럼 천천히 해. 그리고 그 김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오픈했는데 저 선전섰던 뭐 포드고 GM이 우리 무임 승차하는 거 지네들이 부담하라 그래. 진짜 하고 싶으면. 그래서 네. 약간 견제도 하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성장성이 만만치 않겠다. 단기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또 곧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이. 그렇죠. 바이든 질 것 같거든. 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눈치를 보는. 손절하고 네. 트럼프가 되면은 네. 어차피 전기차 많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으니까 많이 못 밀어줄 것 좀 같으니까. 슬로우하게 가자. 그러면 사람부터 줄이고 비용이라도 좀 줄이자. 지금 진짜 잘못하면 캐시플로우가 이슈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잘랐다는 설이 좀 설득력 있게 들어가고 그런 있어. 썰도 또 있고.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은 얘네가 테슬라 하나 만들 때 우리 보통 자동차들은 그 조립하는 단계가 몇 개 이렇게 뭐 한 10개인지 20개인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나중에 조립하는 거거든요. 네. 얘네는 한 번에 찍어내는 뭐 다이 캐스팅이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한 번에 확 찍어내는 거.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지 세 개로 나눴어요. 아. 앞 뒷면하고 중간 해가지고 그래서 아. 기존의 공법을 포기했어요. 지금 개미 공법으로 갔네요. 머리, 가슴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지? 그러면 코스트가 빨리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현실적으로 그냥 적적으로 한 걸 취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 갖고 있어. 현실과 타협한 거.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데 했었는데 현타, 네. 리얼리티 체크, 현실에 대해서 느낌이 왔다.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그 자율주행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율주행과 다른 요거에 2차 전지가 더 밀접하게
단기적으로는 변이죠. 한 달이건 한 분기로.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2차 전지가 힘을 못 봐. 물론 지난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실적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뭐 이제 더 나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 말라 이렇게 하기가 애매하고 그쵸. 그냥 홀드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테슬라 그런 두 가지 이슈 해갖고 슈퍼차저 그다음에 다이캐스팅 포기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성장성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네. 보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워렌 버핏한테 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라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안 사니까 진짜 그래. 워렌 버핏이 좀 들어와 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테슬라를 굳이 살 필요는 없죠. 애플은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워렌 버핏 이야기 나오니까 애플을 좋아하죠. AI가 드디어 핵폭탄급의 파괴력을 갖는 그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핵폭탄급이다. 근데 주식은 뺐잖아요. 그거는 세금 때문에 아, 조금 뺀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워렌 버핏이 그 저기 5개 종목을 애플 포함해서 5개 종목을 워렌 버핏이 이 뭐지 먹셔. 근데 애플이 넘버원이에요. 팔아서 넘버원이에요. 팔았어도. 이렇게 워렌 버핏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테슬라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네. 하고요. 그럼 앞으로 AI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정고점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앞으로 룸이 좀 남아 있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네. 봤을 때는 그 아까 매크로만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레벨에서. 지금 지금 여기서? 올라온 레벨 다시 시작해. 어... 그럼 원래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 얼마였죠? 10만 원 정도고 하이닉스 얼마였죠? 25만 원. 네. 곱하기 0.8 하면은 네. 거기까지 간다. 리노공업도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또 온디바이스 올랐어요. AI. 그러니까요. 온디바이스가 되면은 PC하고 휴대폰에 AI 기능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챗GPT처럼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몇 천억 개 이런 게 아니고 한 40억 개, 100억 개 이런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PC하고 휴대폰이 바뀌잖아요. 그 설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네. 거기 들어가는 신제품에 들어간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설계도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네. 리노공업, 리노공업. ISC죠. 네. ISC도 좋은데 ISC는 실적이 미스됐어요. 크게. 맞아요. 1분기 근데 실적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거 실적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미리 빠졌지. 미리 빠졌으니까. 그래서 탄력이 좀 흐무르면서 그런 거고 네. 그 니노는 좀 넘버가 확실하다 보니까 싸진 않죠. 이제 30만 원이면 지금 29만 6천 그러니까 얼마 70만 원이니까 지금 레벨은 사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삼성전자보다 더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주가 레벨로 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왜 여쭤봤냐면 뭔가 최근에는 반도체 보면 HBM 따로 온디바이스 따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온디바이스 주춤하려나 했거든요. 왜냐면 금요일에도 올라갔으니까. 그치. 근데 오늘 또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같이 갈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6.25% 상승. 가고, 그 소재주는 오늘 이제 낙폭 과대했던 HBM이나 뭐 또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제 다 인식해가지고 온디바이스 하다 보니까 낙폭 과대 HBM하고 온디바이스 같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죠? 하이베타라 그러죠. 주가가 올라갈 때 요거 상관관계가 요거 1 갈 때 시장이 1 갈 때 1.1 가는 게 아니고 1.5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네. 그 하이베타라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하이베타를 사야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HBM하고 온디바이스가 짝짝꿍해서 둘이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하이베타가 있으면 로우베타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죠? 소재?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로우 베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던데 1분기에는 감산을 어쨌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맞아요. 별로였다. 제가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소재를 내가 하면서도 1분기 실적을 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서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2, 3개월 걸리니까 2분기도 반영될 수도 있다. 근데 곧 3월, 4월 넘어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HB 많이 갔으니까 네네. 이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타이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켠에 사면서 내가 어디까지 한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냐. 동지세미한테 좋은 주식도 갖다가 교정받고 네. 원인 QNC 같은 경우도 좋다고 하지만 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한비반도체도 마찬가지 좋아하지만 오늘 올랐지만 사실 오늘 전까지요. 지난주까지는 네네. 언더퍼폼했잖아요. 부진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걸 움직이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잡아주니까 네. 나머지 것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형님들이 가주니까 나머지. 그러면 손이 가겠어요? 2차전지까지? 안 가죠. 안 가죠. 지금 올라가는 게 여기 있는데. 은행도 손이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트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금을 좀 많이 줄여서 38%. 네. IT 반도체, IT와 반도체를 따로 구분한 거는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도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것도 온디바이스 개념에서 괜찮거든요. 네. HBM이면은 한미하고 이수파이트 베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가면 안 돼. 네. 삼성하이닉스가 갖고 HBM은
한미, 이수페타시스, 네. 그다음에 아주 조그만 종목이긴 하지만 STI, STI. 위프로 장비 이 정도까지 5개 정도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소재주는 동진하고 오니키엔시고 중간에 아까 온디바이스 때문에 리노인데 리노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오히려 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AI 쪽에서 한 27, 8% 인플레 쪽에 원자재, 화장품, 조선 이런 쪽에 한 18%, 15% 이렇게 하고 네. 한 10% 초반의 기업 밸류 이 다크호스가 문제인데 다크호스 5% 하니까 다 나는 여기 꽂혔어 다크호스 2% 5%인데 여기 15% 이러면 안 돼. 네. 뭐냐? 2차 전지 바이오. 금리 인하가 많이 하면 2차 전지도 와요.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가 많이 올지 계속 설왕설래하고 9월 때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높은 금리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동차 사겠어요? 결국은 안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넘버가 확실치가 않죠. 반도체나 IT는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걸 확실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내년까지 땡길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업은 되는데 비중을 많이 시키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바이오는 또 개별 주식 그 다크호스로 오면은 대충 27, 18, 12, 뭐 5 하면은 대충 한 60% 초반 정도 하니까 한 30에서 35%, 30% 정도의 현금 가지고 다음 주 만약에 CPI가 안정화되면은 네. 더 줄일 수 있죠. 아.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실적에 발표. 대한 얘기가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 막 업데이트하지 않겠어요? 그쵸. 15일쯤 되면은 CPI도 확인이 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미리 보기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현금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아. 만약 그게 괜찮다면은 현금은 저는 앞장에 이자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와, 근데 만약에 38% 애매하다 그러면 뭐 그냥 30%대 유지하고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에 나오는 CPI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네.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럼 반도체 내에서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나 유심히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뭐 HBM 얘기했죠. 몇 가지 종목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재주 괜찮은 거 얘기했고 네. 그리고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괜찮잖아요. 네. 그럼 투자를 또 다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렇죠? 내년을 대비해서 어. 조금 이른 얘기인데 네. 올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에 본격적인 투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때쯤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수그러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간 주식이긴 한데 유진테크 유진테크. 지금 레벨에서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많이 갔어요. 아. 여기다 이게 4만 원 밑에 있다가 싸고 좋았는데 네. 4만 원 중반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55만 원이 넘어서 57,900원. 네. 6만 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늦은 것 같고 네. 그 주성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한번 주성 해봤어요. 엔지니어링. 네. 이게 단점은 삼성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 장점은 하이닉스하고 중국 비중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특히 중국 비중이 많아요. 근데 하이닉스 비중은 하이닉스 투자를 못했잖아요, 제대로. 네네. 근데 이제부터 투자를 한다면 올 하반기나 네. 그러면 얘네는 내년도 성장이 꽤 높을 수도 있거든요. 내년 성장을 미리 얘기하는 거는 주성도 싸진 않습니다. 네. 유진텍 싸진 않아요.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한다고 했어, 분할. 그쵸. 그 태양광 디스플레이랑 네, 반도체 따로 맞아요. 뺀다고.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 하나 놓고 네. 주성 원래 반도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하고 태양광은 태양광. 주성 SD인가 DS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SDI, SDS 뭐 이런 뭐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이게 서로 섞였다 보니까 반도체만의 그 밸류에 대해서 제 가치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볼멘 소리가 꽤 오랫동안 있었어. 반도체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반도체 그렇지.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태양광 그렇지. 디스플레이 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삼성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띄어내기를 했어요. 물론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 그 황철주 회장님이 그 아들하고의 승계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반도체만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연말에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주가를 언제 살 것이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이거 나오는 그날 다른 방송에서 뭐라냐면 이 주식이 3만 원 이하 갈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됐을 때. 네네. 원래 이렇게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를 미리 기대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애널리스트가 있기에는 4만 원대 목표 주가로 빨리 가기 어려워. 분할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35,200원.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누심히 봐주다가 빠지면은 조금 사먹고. 아. 그리고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될 때는 내년 그림이 투자 HBM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가 진짜 올해 돈 많이 벌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하이닉스겠죠.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이닉스의 비중이 원래 높았던 주성도 하나의 원 오브 탑3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그 분할 상장에 대한 리포트도 나온 거 있으니까 구조도 보시고 일정도 보시고 급할 건 없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분할 기일이 올해 24년 11월 1일이고요. 분할 신설 회사가 24년 12월 6일.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아주 6개월 남았죠. 네.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질 때만 살짝. 빠질 때마다. 네, 조금이요. 빠질 때마다. 조금이요. 할 거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보초를 세워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투자를 확실하게 실시를 해준다면 SK 쪽으로 향이 높은 두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죠. 거죠. 투자를 많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실적 잘 나오고 막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 갖고 왕창 뭐 9만 원, 뭐 23만 원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디 투자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또 확실히 시장이 좋으니까 힘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네, 그래서 3일 쉬었잖아요. 그쵸? 3일 또 쉬었어요. 3일 쉬었으니까 오늘 화요일에 이렇게 장렬하게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5월 7일 장렬한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네.